우리가 매일 쓰는 금속은 왜 그렇게 단단하고 다이아몬드는 왜 또 그렇게 반짝이는지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그 모든 비밀은요, 바로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벽돌, 즉 원자들이 만들어내는 원자적 청사진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정고체의 경이로운 내부 구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멋진 마그네슘 합금 휠이죠? 도대체 뭐가 이 휠을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믿을 수 없이 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 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원자 구조에 있습니다. 그 원자 구조의 핵심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질서정연한 패턴이 있어요. 원자들이 3차원 공간에 끝없이 반복적으로 배열된 것, 이걸 결정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패턴을 만드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를 우리는 바로 단위세포라고 부르는 거죠. 이 단위세포, 이걸 물질을 만드는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이 작은 블럭 하나가 3차원 공간에서 무한히 반복되면서 착착 쌓여서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거대한 물질의 전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금속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단위세포 구조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바로 단순 입방, 채심 입방, 그리고 면심 입방 구조입니다. 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 입방 SC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원자들이 정육면체 꼭지점에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원자 주위에 가장 가까운 이웃 원자가 고작 6개뿐이고 원자들 사이의 빈 공간도 굉장히 많죠. 한마디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라서요. 자연계에서는 폴로늄이라는 특이한 원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채심 입방, BCC 구조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꼭지점뿐만 아니라 정육면체의 몸체 중심에 원자가 딱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덕분에 가장 가까운 이웃 원자 수가 8개로 늘어나면서 훨씬 안정적이게 되고요. 우리가 아는 철이나 크로뮴처럼 더 강하고 단단한 금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원자들이 가장 빽빽하게 아주 촘촘하게 쌓여있는 구조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대표적으로 면심 입방 FCC 구조와 육방 조밀 HCP 구조가 있는데요. 이 구조들은 원자들이 빈틈없이 배열된 평면을 층층이 쌓아서 만들어요. 특히 FCC 구조는 ABC라는 서로 다른 위치의 층을 ABC, ABC 이 순서로 계속 반복해서 쌓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빈틈없이 쌓았기 때문에 두 구조 모두 한 원자 주위에 무려 12개의 이웃 원자가 붙어 있어서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우죠. 보셨죠? 이렇게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가 물질의 밀도 같은 아주 핵심적인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한번 따져볼까요? 바로 원자 충진 인자, 영어로는 APF라는 개념을 통해서입니다. 간단히 말해 단위세포라는 상자 안에 원자라는 구슬이 얼마나 꽉 차 있나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그럼 가장 간단한 단순 입방 구조의 APF를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단위세포 안에 실제로 원자가 총 몇 개 들어있는지부터 세야 해요. 8개의 꼭지점에 원자의 8분의 1 조각이 각각 있으니까 이걸 다 합치면 정확히 원자 1개가 됩니다. 이제 이 원자 1개의 부피를 전체 단위세포의 부피로 나눠주기만 하면 바로 APF가 나오는 거죠. 자,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텅 비어 보였던 SC는 52%, BCC는 68%, 그리고 가장 촘촘했던 FCC는 무려 74%의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FCC의 0.74, 이 숫자는 정말 대단한 건데요. 같은 크기의 공을 상자에 담을 때 이론적으로 채울 수 있는 최대치예요. 이보다 더 빽빽하게는 못 채운다는 거죠.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원자 배열 정보만 있으면요, 물질의 밀도를 직접 저울로 재보지 않고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단위세포 안에 원자가 몇 개 들었는지, 그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포의 부피만 알면 됩니다. 바로 이 공식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결정 속의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왜냐하면 금속이 힘을 받으면 특정 방향으로 미끄러지거나 특정 면을 따라서 쫙 쪼개지거든요.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정 속에 있는 특정 방향이나 면의 주소를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원자 GPS라고 부를 수 있는 밀러 지수입니다. 이 밀러 지수만 있으면 복잡한 결정 구조 속에서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요. 아주 강력한 좌표 시스템이죠. 밀러 지수는 몇 가지 정해진 단계를 따라서 구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고 싶은 면이 각 축과 어디서 만났는지 그 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값들의 역수를 취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평행한 면들을 같은 주소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숫자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어서 괄호 안에 써주면 그 면의 고유한 주소, 즉 밀러 지수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론적인 모델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원자 구조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원자들의 배열을 우리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요, 놀랍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빛, 바로 X선에 있습니다. X선을 결정에 쏘면요, 규칙적으로 배열된 원자 평면들에 부딪혀서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이게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과 비슷해요. 이때 특정 각도에서 흩어진 X선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더 강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현상을 통해 원자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은 독특한 패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잡해 보이는 회절 현상을 정말 우아한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풀어낸 사람이 바로 브래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브래그 법칙인데요. 이 식을 이용하면 우리는 X선 회절 패턴이라는 암호를 해독해서 원자변 사이의 거리를 나노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결정 구조 전체를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왼쪽에 보이는 이 X선 회절 패턴, 이게 바로 원자 구조의 지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름다운 육각형 대칭 무늬가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마그네슘 원자들이 오른쪽 그림처럼 육방 조밀 구조, 즉 HCP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이죠. 자, 여기서 모든 조각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사진은 실제 마그네슘 결정인데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특정 결정학적 면, 바로 0001면을 따라서 칼로 자른 듯이 깨끗하게 쪼개진 모습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세계의 규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물질의 현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원자들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 청사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새로운 물질을 원자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재료과학의 진짜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